자, Y바이오로직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고가 고가 신고가 자체는 사실 앞쪽에도 이미 나와 있긴 있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그 신고가 바로 머리 위에 있던 저항 밴드를 오늘 이제 넘어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우상향 아래쪽에서부터 쭉 이어져 나오는 우상향 추세가 지금 계속 지속이 되고 있죠. 쭉 들어가는 거. 자, 이 Y바이오록스 앞에 추천드렸던 내용부터 우선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는 아직 고점 아니다 라고 이렇게 추천이 나갔고요. 저 앞에 쪽에서부터 지금 제가 계속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죠. 이거 기술 수출 터졌고요. 작은 재료 아니다. 또 기술 수출 그 뒤에 또 터졌고요. 계속해서 기술 이전이 계속 터지고 있는데 주가가 도무지 올라가질 못하던 현저하게 싼 저평가주죠. 자, 앞쪽에서 보죠. 현저히 싸다 라고 했죠. 2달 전에 현저히 싸다. 오늘 쓴 게 그냥 괜히 이렇게 이렇게 나온 게 아니다. 그래서 1년 전에도 사실은 나왔었는데 그동안 오히려 지금 주가가 오르긴커녕 반대로 꼬라박았어요. 그래서 가치 대비 주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때가 오면 크게 터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추천을 해드렸죠. 이렇게. 자, 아래쪽에서 집중적으로 추천을 해드렸어요. 6월달, 7월달 이쪽 들어가는 쪽에서 계속 이렇게 추천을 드렸고, 그리고 요 종목 같은 경우는 변동형으로 가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쭉 붙들고 찬바람이 불 때까지 가라 라고 얘기를 드렸던 종목이죠. 제가 찬바람이 불 때까지, 찬바람이 불어올 때까지 가라고 한 종목이 왜 많지는 않습니다. 우선 바이오 쪽에서도 저평가로 집중 주목해가지고 계속해서 저평가 얘기하는 종목이 있죠. HLB 같은 종목들은 절대 저평가가 될 수가 없는 종목이고요. 여러 번 얘기 드린 것처럼 전체 시장 규모가 간암 치료제 시장이 5조밖에 안 되는데 HLB가 그 간암 치료제 시장의 50%를 먹겠다 그랬습니다. 5조짜리 시장에 반 먹게 되면 2조 5천억밖에 안 되는 거고요. 2030년 규제로 채운다 가지고 확대시켜본다면 최대 간암 치료 시장이 10조 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5조를 먹는다는 얘기거든요. 그 5조 먹는 걸로 HLB의 시가총액이 20조를 갔죠. 그러니까 최대로, 그러니까 혼자 계속해서 싹쓸이 아도친다는 얘기입니다. 50%는 50% 점유율이라는 건요, 혼자 아도친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암 치료제에서는 그렇게 쳐가지고 5조를 먹게 되는 건데, 시가총액은 벌써 일찌감치 작년에 벌써 20조를 가버렸어요. 굉장히 빠르고 강력하게 반응이 된 거죠. 바이오라는 게 원래 그런 건데, 그런 와중에도 현저하게 저평가되는 종목군들이 있다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직전에 나갔던 바로 올릭스, 그리고 아직도 저평가 국면에 계속해서 오르고는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저평가 너무 억울하다라고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는 이 인벤티지랩에 있고요. 그리고 ABL 있고요. ABL 있었고요. 그리고 온코닉이 있죠. 또 여기 저평가, 현저히 저평가다. 그래서 바로 직전에 이 중에서 이 온코닉 같은 경우가 신규 상장 후에 오버행이 떨어지게 될 테니까 이 구간에서 쭉 받은 다음에 다음 찬바람이 불 때까지 가라, 그렇게 설명드렸죠. 찬바람 꿀 때까지 내리 홀딩하라. 그리고 이 종목들을 이렇게 계속 추가 들어가서 4번의 추가를 해서 평단 19,980원, 120%입니다. 현재 120% 수익률이에요. 앞으로도 더 갈 수 있죠. 자, 여기 이런 형태의 종목들로 주목해야 될 종목들을, 또 밑에 쪽에 있는 종목, 아직 못 올라온 소형 라인에서도 몇 개의 종목을 짚어드렸었죠. 아주 밑바닥에 있는 이 큐라클 같은 경우가 있고요. 큐라클 밑에서 좀 들어오고 있는 이 큐라클 같은 경우도 앞서 종목에서도 이거 등장을 하는데요. 자, 큐라클, 앞서 이 올릭스 같은 종목에 지금 들어갔던 그 올릭스 여기 종목에 보면 이 큐라클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2의 이 올릭스에 들어보면 이 큐라클도 몇 번에 걸쳐서 분석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큐라클 제2의 올릭스로 부활하나 라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이 크라클 같은 경우가 싼 종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관리 종목으로 이 올릭스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보셨던 것 같은 이 관리 종목 지정 우려 이런 거 가지고 주가 끌어내리고 그랬었죠. 이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옥석을 가려야 돼. 뭐 말로는 이렇게 옥석을 가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지만 이런 소리를 하고 있지만 이래가지고서는 뭐 들어가고 실제로 관리 종목에 들어간서 그 바람에 주가가 형편없는 개똥 취급을 받고 있는 이 앱클론 같은 종목들. 자, 이 저가에서 지금 계속 추천을 드리고 계속해서 들어오는 종목이죠. 앱클론 어저께도 나갔고요. 이게 관리 종목이 됐을 때 왜 문제가 되냐라고 하면 우선 당장 상패 같은 경우도 있지만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요 돈을 못 받아요. 또 자금이 안 들어와. 자금이 안 들어오게 되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신약 개발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냥 게임 끝나버리는 겁니다. 봐요. 신약 개발 업체가 신약 더 이상 개발을 못하면 어떻게 돼? 게임 끝나버리는 거죠. 가장 성공적으로 살아는 회사인 이 큐리언트 같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본다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완전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하고 있던 거에 반을 접어버렸어요. 돈이 없으니까 금리 인상 계속 들어가면서 돈이 없어 어떻게? 돈이 없어가지고 헤매고 있다가 그래가지고 중간에 거래 정지도 되고요. 자 이렇게 됐다 가지고 그냥 이러고 깨져 들어가고 있다가 돈줄이 들어왔죠. 그 돈줄이 들어오면 세상이 바뀌어버린 거야. 뒤에 가가지고 결국 임상 실패 때문에 자빠지긴 했습니다만 브릿지 바이오 같은 경우도 유상증자하고 돈줄이 들어왔죠. 리가켄 바이오 올라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 앱클론 같은 회사 같은 경우도 종근당이라고는 돈줄이 들어왔고 바뀐다 하는데 이 와이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돈줄 그 정도 걱정까지 할 기업은 아니에요. 이건 그 정도까지. 기술 이전이 지금 몇 개가 나오고 있는데 앞에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이게요 기술 이전을 8건을 하는 회사예요. 8건 기술 이전을 8건이나 해놓고 그리고 시가총액 2천억이 뭐냐고 이게 자 앞쪽에 온코닉 테라퓨틱스 같은 종목들 제가 왜 추천을 드렸죠? 그 인벤티지라든가 이런 종목들 비교를 해요. 이건 비교 방식으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D&D 파메틱이 얼만데 기술 이전 아직도 나오지도 않은 D&D 파메틱이 시가총액 1조 2천억에 가 있는데 이미 9,200억의 기술 이전을 터뜨렸던 올릭스는 시가총액이 6천억 7천억이야. 말도 안 되죠. 올라가야 맞는 거죠 당연히. 결국 이제 하나 맞췄습니다. 인벤티지랩은 아직도 어린 반프로시도 없고요. 인벤티지랩이 또 비만 하나만 있습니까? 아니죠. 여기도 지금 파이프라인이 그것 말고도 쭉쭉 더 있어요. 한참 더 있어요. 인벤티지도. 근데 여전히 반밖에 안 돼요. D&D 반밖에. 그래서 요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쓸데없는 개소리 하면서 눌러 떨어지는 구간 같은 데서 노려서 이제 어느 정도 튀어들어오면 또 팔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밑에서 노려가지고 또 잡고 요 같은 경우 지금 미리 제가 N자로 간다라고 이렇게 표시도 다 해드려놨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유명한 기업이 못 되죠. 그런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 쌀 때 이런 때 주가 받아가지고 그냥 쭉 홀딩 협으로 가는 게 상책이에요. 온코닉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굴곡 시소 과정을 거치고 나서 좀 올릭스는 안 그렇습니까? 앞쪽에서 올릭스에도 차트 보셨잖아요. 괴롭히는 구간들 다 지나고 나서 이제 재평가 받으면서 올라 들어가는 거고요. 이 종목이 상장 첫날부터 제가 추천을 드렸죠. 상장 첫날 왜 추천을 드렸습니까? 상장 첫날 다시 뒤집어 보시죠. 상장 첫날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이 종목 분석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 신약을 달고 1,000억에 상장하는 종목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이 온코닉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자큐보 가치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됐고 네스파립 가치도 반영이 되고 네스파립의 가치는 말할 필요도 없이 자큐보 가치만도 반영이 안 돼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신약이 그냥 신약이 아니라요. 현재 기준으로 글로벌 시장 10조 원짜리 시장이에요. 우리나라에서만 국내 시장의 규모만 1조입니다. 1조짜리 우리 시장에서만 1조예요. 그 다 먹는 거 아니고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고 있는 거죠. 글로벌로 10조짜리고요. 글로벌 6개 회사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중에 절반인 3개가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들이고요. HK이노인, FDA 노리고 있죠. 대웅제약, 팩스쿨루. 대웅제약 계속 팩스쿨루잖아요. 팩스쿨루. 나부터 가지고 10년 우려먹고 팩스쿨루 가지고 이제 10년 우려먹을 것 같습니다. 이거
그거 하나도 같이 반영이 안 됐잖아요. 이제 반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래쪽에서 그냥 묻어버리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와 똑같은 형태의 종목이 바로 이 Y바이오로직스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런데 이거 기술 이전이요. 기술 이전을 이렇게 기술 이전을 해줘놓고, 네. 이렇게 기술이 여기 같은 경우도 계속 나오죠. 기술 이전 기대 뭐 계속 나오잖아요. 기술 이전 기대. 그 이전에도 기술 이전 계속했던 기업이고요. 여기 나오잖아요. 9건입니다. 기술 이전을 9건이나 한 이런 회사가 물론 대규모는 없습니다만 기술 이전을 9건 했다는 얘기는 그 뒤로도 계속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큰 것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리가캠바이오, ABL 얘들하고 똑같은 자 고급까지 이렇게 덩치는 크지만도 그 바로 뒤에 붙어있는 회사거든요. 앞에도 얘기 드렸잖아요. 현재 있어요 이건. 뭐지 잘못돼서 한참 잘못된 주가예요 이거. 기술 이전을 9건이나 해놓고 이제 2천억 넘어 들어왔습니다. 이제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1000억이었어요. 1000억대였어요. 1000억대. 바이오 종목에 저 보세요 저거. 예, 저 젠백스 같은 애들 여기 기술 이전 아직도 안 왔잖아요. 이거 GV250이 이거 하나 가지고 이 젠백스가 지금 2조입니다. 이게 이제 올릭스하고 같아졌어요. 그리고 올릭스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얼마나 싸게 거래되고 있냐 이런 거죠. ABL과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요. 기술 이전 규모를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시가총액이 이제 따라 들어왔나요? ABL은 이제 비슷하게 됐겠네요. ABL 시가총액 5조 9천억 이제 기술 이전 규모 수준에 들어온 겁니다. ABL 바이오가 기술 이전 규모가 6조가 좀 넘을 거예요. 그런데 저 아래 2조 3조 내에서 놀고 있었죠. 뒤집어서 얘기해보면 이 Y바이오로직스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8건이 아니라 9건이네요. 자, 기술 이전을 9건하고 시가총액 1000억대 말도 안 되죠. 온코닉 테라피틱스처럼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제 흔들죠. 이렇게 주가를 계속해서 흔들어요. 이런 종목들 같은 거 앞에 이런 자세에 샀으면 좋았겠습니다만 저기가 안 되니까요. 자, 이쪽에서 지금 추천을 드리고 그냥 내리 홀딩 시켜봐라 라고 얘기해 드렸죠. 자, 앞에서부터 그래서 계속해서 주목하던 종목인데 도무지 가지를 못해. 그 중간에 한번 접었다가 다시 공략이 들어가겠죠. 이제는 나올 수 있다 라는 얘기죠. 위치? 당연히 저 상장 초기 고가 저게 넘어가야 맞는 종목인 겁니다.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눌려질 때 받으셔야 지금 이렇게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요. 어차피 슈팅이 나오는 유형의 종목이 아니거든요. Y바이오는. 이게 슈팅이 나오는 종목이 아니니까 나왔다가 이제 눌려 들어올 때 이렇게 눌려 들어온 라인이 이쪽 아래로 지금 쭉 표시해 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눌려 들어오는 이 라인대에서 빨간 선 이하 쪽 이리로 들어오면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쪽 아래 라인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받는다. 자, 최근 저점 이 라인선 이렇게 잡아주고 이 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13,000원 선 정도 되겠네요. 요 구간으로 들어오면 받아서 묻어버리고 간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거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Y바이오 로직스였습니다. 전재투자TV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그리고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오르고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고 입장하시게 되면 24분의 전문가가 있죠. 이 중에서 코인이 2분 있고 주식이 22명 있어요. 자, 이 22명의 전문가들 같은 경우가 각자 모두 특기 분야가 다르고 그리고 주식 접근 방법이 다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 같은 이런 강세장이라 그러면 여기서도 하나 저기서도 하나 꼭 먹고 알 먹고 다 먹을 수가 있죠. 약세 시장을 들어간다 라고 하더라도 앞서 지난 4월달에 약세에서 보신 것처럼 약세 시장에 나오면요 연락에 두들겨 맞을 수 있는, 많이 올라서 많이 두들겨 있는 종목에서 빠져나가서 틈새 쪽으로 옮겨 들어가면 돼요. 제가 그렇게 전략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하지 마시고 요 구간 동안에 계속해서 깨질 수밖에 없으니까 대선 테마주 갑시다. 그래서 대선 테마 가고, 그리고 주가 저점 찍고 난 다음에는 다시 주도주로 갑시다. 그래서 두산에너비, APR, 현대마린엔진 이런 종목도 쫙 사서 들어갔잖아요. 그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죠. 이 현대마린 아직도 가지고 있고요. 넥슨은 그 사이에 사고 팔고 다시 또 붙이고 또 팔고 지금 다시 붙이고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아직까지 그대로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양식품 뭐 저거는 뭐 당연히 뭐 팔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 그냥 계속 내리 홀딩하고 있는 거고요. 이때 샀던 그 흔적들이에요. 4월 저점에 이게. 자, 여기 같은 경우에 보시죠. 이 포트폴리오만 보게 된다라면, 자, 여러분들이 이것만 가지고 판단을 해보시죠. 이것만 판단하고 놓고 판단한다면, 바이오를 몹시 싫어하거나 바이오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르거나 이런 전문가로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요, 전 바이오에 대해서 모르는 전문가 아니에요. 바이오에 주특기가 있는 전문가지. 제 양대 주특기 아닙니까? 실적 우량주 저가매수 혹은 바이오. 근데 저때 같은 경우는 지수가 전체적으로 깨진 쪽이니까 실적 우량주들을 집중적으로 사가지고 이렇게 들어간 거고요. 바이오 쪽도 당연히 뒤에 줄줄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이오도 당연히 있죠. 없겠습니까? 온코릭 같은 종목들 지금 보여드렸잖아요. 이제 나머지 이거 안 되네. 온코릭 120%요. 저 앞에서부터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언뜻 들어가가지고 언뜻 그렇게 살펴보고 이렇게 나와가지고는 전문가 특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르게 들어가신 다음에 최소한 며칠 정도는 이렇게 쭉 눌러 앉아 있으면서 이 전문가가 어떤 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지, 이 전문가의 특기가 뭔지, 그래서 보면 이게 보시다 보면 답이 나와요. 로봇에 대해서 특히 잘 잡는다든가, 반도체를 무지무지하게 잘 다룬다든가, 바이오를 잘 한다든가, 이런 특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특기에 맞춰가지고 시장의 흐름이 이렇게 움직여 들어가는 거 현재 투자팁에서 다 짚어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전문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래를 하시면 그냥 버는 거예요. 또 벌고 또 벌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메뉴 상단에다가 이렇게 서로 다른 접근법, 재료 매매 전문가, 테마 매매 전문가, 세력주 매매 전문가, 그리고 이제 특기별 종목 나하고 잘 맞는 사람이거나 혹은 특기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배치를 이렇게 딱 맞춰 세팅을 해두고 한다면 계속해서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죠.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은 말할 필요도 없거냐, 웬만한 다른 어떤 데서 주는 것보다도 훨씬 더 수익이 잘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큰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